세계 곳곳의 기후위기 소식 살펴보는 시간이죠. 손에 잡히는 기후.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PD님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의 답변은 PD님이 해주실 수밖에 그래요? 없어요. 뭐냐면 못 봤는데 당황. 2236님이 네. 오늘도 오늘의 기후 출석합니다. 앱으로 들을 때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보다 빠르던데요. 이유가 뭘까요? 아, 그래요? 유튜브 라이브가 원래 조금 화면이 조금 예. 앱보다 약간 느리게 나오는데 저는 그게 보이는 라디오가 원래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네. 질문을 하여튼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 그렇군요. 제가 자세하게 알아보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236님 저희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되게 이런 기술적인 모니터링이 굉장히 아.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고치는데 네. 우선 감사부터 드리고 빨리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기후 첫 번째 소식은 어딘가요? 뉴질랜드 먼저 갔다가요. 그리고 이제 가까운 인천에서 여정을 마무리하는 그런 쪽으로 코스를 잡았는데 뉴질랜드는 저희가 쉽게 접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뉴스도 사실 별로 안 많이 나오는 안 것 나와요. 같은데 뉴질랜드의 저희 기후 톡파원님 김형진 톡파원님의 톡이 와서 그 내용으로 한번 꾸며볼까 합니다. 네. 뉴질랜드로 떠나는데 아마 저희 박진희 PD님이 보이는 라디오에 이제 뉴질랜드 영상을 하나 띄워놓고 계실 거예요. 계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뉴질랜드가 아닙니다. 뉴질랜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양떼, 푸른 목장 예. 이런 거. 어쨌든 굉장히 정적인 예, 이미지잖아요. 물론 반지의 제왕에 나왔지만 신비롭지만 그래 저기는 살기에는 좋겠다. 근데 여행으로는 한번 어떨까? 가보기는 멀어서 어려운데 어디가 좋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시잖아요. 네. 뉴질랜드 기후톡파원 김영진님의 내용이 오늘 그 고민을 완전히 해소하는 여행 좌표를 딱 찍어주셨습니다. 네. 뉴질랜드 여행은 한국인이 잘 가는 12월 달이 아니라 2월부터 5월이 적기이고 우리는 겨울에 가면 거기 따뜻하다고 네. 12월 1월에 가는데 여기를 꼭 가보세요. 아르데코 페스티벌 네. 이렇게 여행 좌표를 딱 찍어주셨는데 차근차근 소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영진 님이 보내주신 톡에서는 뉴질랜드는 탄소 배출 1도 안 하는데 때 아닌 이상기후로 큰 피해를 입어서 뉴질랜드 현지인들은 억울하다. 그럴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생생하게 전해주셨는데 이번에는 또 여행 꿀팁을 보내주셨어요. 먼저 뉴질랜드 여행에 대한 오해. 어느 나라나 사실 저도 그런데 수도부터 먼저 한번 가봐야지. 맞아요. 미국 하면 워싱턴 한번 가봐야지. 맞아요. 영국 하면 런던은 가봐야지. 네네. 프랑스 파리 한번 가봐야지. 네네. 이러잖아요. 그래서 뉴질랜드 수도 어디더라? 웰링턴? 여기 한번 가봐야지 이러는데 김영진님은 웰링턴은 여행 가시기에 적지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은 북섬의 남쪽에 있는데요. 날씨가 매우 안 좋기로 유명합니다. 비바람이 부는 날이면 사람들은 우산은 고사하고 바람에 쓰러지거나 날아가지 않도록 마치 스파이더맨처럼 벽을 붙잡고 바짝 붙어서 엉금엉금 이동하기도 정말요? 합니다. 예. 그러니까 웰링턴에 가면 스파이더맨이 되신다고 합니다. 아니 날씨 좋은 동네도 많은데 왜 하필 이런 곳에 수도를 옮겼을까 궁금한데 그러게요. 날씨 우울하기론 둘째가라면 서러운 영국의 런던을 모티브로 해서 이곳에 자리 잡은 게 아닐까 하는 설도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 이 추론. 날씨 좋은 곳 놔두고 굳이 런던과 그렇게 비슷한, 런던 같은 데로. 예, 어쨌든 웰링턴 하면은 스파이더맨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 있기에 우리 한겨울인 12월에 뉴질랜드를 찾는 분이 많잖아요. 네. 이 또한 좋은 선택이 아니다. 역시 사연을 그대로 읽어보면 12월이 되고 이곳에 한여름이 시작되면 세계 곳곳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드는데 맞다. 성수기. 사실 그 시기는 비행기 티켓도 제일 비싸고 숙소 잡기도 어렵습니다. 네네. 이 시기에 뉴질랜드 오는 거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뉴질랜드를 관광하기에 제일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 늦여름인 2월부터 겨울 우기가 시작되기 전인 5월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뉴질랜드의 늦여름과 가을 날씨라는 거죠. 이 방송을 듣는 분들께서 이곳에 오신다면 제가 저희 동네 버스 투어는 무료로 모시겠습니다. 아니 버스 운전하시면서 저희 투어를 해주시면 어떡해요? 네. 그러니까
이 2월부터 5월까지 늦여름 가을 시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찾아보니까 정말 이제 뉴질랜드는 북섬하고 남섬이잖아요. 네. 특히 남섬 북부 지역에 위치한 넬슨 그리고 말보로 지역 또 북섬 동남쪽에 자리 잡은 혹스베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일조량이 너무너무 많아서 세계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질랜드 키위 네. 또 사과 복숭아 과수원도 많고 아주 유명한 와이너리도 많다 그래요. 여기가 이제 그 2월부터 포도 수확철이 맞물려가지고 네. 여기저기 축제가 아주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후 뚝파온 김영진님 픽 강력 추천 이벤트는 이 중에서도 와이너리 축제도 있지만 마치 시간 여행을 한 듯한 기분을 받을 수 있는 축제 아르데코 페스티벌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영상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바로 나갈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아르데코 페스티벌의 홍보 영상입니다. 혹시 뉴질랜드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매년 2월 혹스베이 지역의 중심지 네이피어에서 열리는 아르데코 페스티벌 일정을 확인하시고 들러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사연이 있는 게 바로 네. 오래전에 이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났대요. 아. 그래서 건물의 절반가량이 무너지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는데 그 자리에 건물을 복원해야 되잖아요. 네. 그 복원을 아르데코 양식으로 건물을 다시 새롭게 지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아르데코 건축물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가 바로 이 뉴질랜드 네이피어 시가 됐다고 합니다. 대지진이 1931년에 있었으니까 그때 유행했던. 그래서 아르데코 하면 뭐지 어디서 들어봤는데 하시면 아마 위대한 개츠비를 상상을 하시거나 아니면 물랑루즈 영화를 상상하시면 맞아요. 거기에 나오는 여성들이 아 옛날에 저런 옷을 저런 입었구나. 건축이 저런 분위기였구나. 건축이 하는. 저런 분위기예요. 근데 막 춤을 막 추잖아요. 네. 그 분위기라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한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도시 전체가 빈티지 모드로 전환돼서 아. 모든 사람들이 이 축제에는 그 시절에 유행하던 1930년대 스타일 복장을 하고 네. 그 시절의 음악에 맞춰서 길거리에서 춤을 춘대요. 그래서 전국에서 모여든 그 100살 넘은 그 시절의 옛날 아. 자동차들이 도시 곳곳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개츠비가 타고 다녔던 그 자동차들이 네. 다 모여가지고 시내 중심에서 댄스쇼, 퍼레이드, 재즈 콘서트 또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들 그냥 자전거 자동차 경주 대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하늘에는 비행기 축제가 막 열리고. 여기 가보고 싶네요, 진짜. 네, 물론 뭐 비행기 축제 하는 걸 보고 아이고 저건 탄소인데 이런 생각했지만 그렇죠, 또 우리는. 어쨌든 그 갓난 아가들이 진짜 이렇게 헬멧 딱 쓰고 네. 경주 자전거를 막 하는데 굉장히 귀여워요. 아. 이게 아주 진지하게 열리고 밤마다 이런 아르데코풍의 댄스 페스티벌이 열리더라고요. 이게 그 지진을 추모하는 방식이 멋진 페스티벌로 남은 그래서 거네요. 아르데코 축제 그 중심 키워드는 복원이라 그래요. 복원력, 회생. 네. 우리는 다시 재생한다 이러는데 올해 아르데코 축제는 끝났다 그래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기후하고 관련된 사연도 숨어 있더라고요. 최근 3년간 이 세계적인 축제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대요. 코로나. 2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네. 그 작년에 이제 코로나 끝나서 하자라고 했는데 뉴질랜드에 때 아닌 사이클론 피해가 너무 심해서 이상기후 때문에 네. 올해 들어서야 제대로 된 아르데코 축제가 열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김영진 톡파원의 제보 내용 원문을 보시면 글 읽는 재미도 아주 쏠쏠하거든요. 글 글을 너무 잘 잘 쓰셔가지고. 쓰시죠. 또 아르데코 페스티벌 관련 홈페이지 주소는 오늘의 기후 밴드에 올려두겠습니다. 네. 뉴질랜드로의 인생 여행 기획하시는 분들께 분명히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요.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천이요. 한강 하구의 어민들이 이맘때면 이런 말씀을 하신대요. 아이고 여기서 물고기 잡는 것보다는 비닐봉지 잡아서 어머나. 밥벌이 할 판이네. 어. 그 정도로 비닐봉지가 한강 하구에 많이 떠내려온답니다. 네. 그래서 물고기 잡이가 아니라 비닐 쓰레기 건지기로 생업을 유지할 정도다. 웃지 못할 농담이 있는데 이맘때면 한강 하구의 어선들에서 하루 평균 마대자루 2-3개 분량의 비닐 쓰레기를 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와. 이렇게 많은 비닐 쓰레기들,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어디서 떠내려오는 걸까요? 네. 그래서 인천 녹색연합회에서 며칠 전 3월 4일에 한 언론사와 함께 동행 취재를 했답니다. 네. 도대체
하천으로 바다로 흘러가는 쓰레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그래서 사진을 저희 오늘의 기후 몇 컷을 보내왔거든요. 네. 사진 한번 같이 보면서 보이는 라디오에 띄워드립니다. 첫 번째 사진 띄워드렸는데요. 고속도로 변. 고속도로 변 지나가다 보면은 쓰레기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 아마 중간중간에 있죠. 보셨을 있죠. 거예요. 어디선가 하나씩 둘씩 휙휙 던진 거. 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계양 인터체인지 인근인데요. 사진만 보더라도 너무 심각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쌓여 있는 쓰레기들이 고속도로에는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로 그리고 우수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비가 내리면 이 쓰레기들이 배수로와 우수관을 통해서 하천으로 그대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입된 쓰레기들이 하천을 오염시키고 바다를 오염시킨다고 하는데요. 네. 두 번째 사진은 고속도로 비탈면입니다. 고속도로 가시다 보면은 이렇게 경사 지역이 있잖아요. 높다란 네. 경사 지역. 도대체 저 경사 지역에 어떻게 사람이 올라가서 쓰레기를 버릴까 하는데 여기에는 일반 시민들이 들어가서 수줍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위험하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경사지 비탈면에도 쓰레기가 쌓여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됐습니다. 던져서 거기까지 가는 걸까요? 그러니까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 관계 기관에서 이거는 노면뿐만 아니라 네. 노면만 치우시는 경향이 많은데 비탈면이나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수거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쓰레기들이 그대로 숨어 있다가 배수로와 우수관을 통해서 하천으로 유입되면 이게 바로 강으로 갔다가 바다로 흘러가는 곳이죠. 근데 요즘도 이 고속도로나 이런 데 다니면서 창 밖으로 이 던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녹색연합에 따르면 사실 쌓이는 곳이 쌓인다. 아. 상습지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주변에 뭐 야밤에 뭘 이렇게 버리고 가나 할 정도로 그래서 이 몇 개 주요 스팟을 좀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진은 하천 옆 사진인데요. 하천 옆이요. 하천 옆이니까 더 흘러들어가기 위험할 쉽죠. 쉽게 네네. 있겠죠. 서울의 습지 생태공원 옆 장수천 주변 사진인데요. 인근 사업장이 있답니다. 여기서 버려진 쓰레기 천지라고 하는데 비닐, 담배꽁초, 플라스틱 컵, 물티슈 이런 생활 쓰레기가 하천변을 따라서 널려 있는데 여기도 쌓이는 곳이 쌓이는 그 지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지자체에서 그래서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이렇게 시설물을 세웠는데 무용지물이더라. 인천 서구의 검단 일반산업단지 옆 검단천 하류 상황도 마찬가지. 도로와 수로를 따라 버려진 쓰레기들이 언제 하천으로 유입될지 위태로운 상황이더라. 이렇게 주셨습니다. 어허 참. 그래서 이게 다 인천 하구에서 어부들이 물고기를 못 잡고 비닐을 잡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해양수산부는 2027년까지 하천 쓰레기의 해양 유입량을 30% 줄인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네. 과연 어떤 식으로 줄일 것인가 네. 이렇게 지금 2024년에 포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인천 녹색연합은 하천은 육지에서 버려진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는 마지노선이라서 이제라도 하천변, 고속도로변, 해양 쓰레기 발생의 사각지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각지대죠. 네. 우리가 아무리 수집 활동을 열심히 해도 못 들어가는 곳. 맞아요. 놓치기 우리가 할 쉬운 수 곳. 없는 곳. 이거는 좀 제도적으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후 총선 저희가 많이 응원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 총선의 후보님들께서도 꼭 무슨 거대한 탄소 이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보이면서도 못 안 잡는 챙겨지는. 이런 쓰레기 사각지대 네. 이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잘 해서 바다로 흘러가지 않게 할 것이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기후 총선 공약이 아닐까 네. 제안드려 봅니다. 네. 오늘 추천하실 곡은 어떤 오늘 곡일까요? 추천곡은 뉴질랜드의 기후특파원 김형진님께서 추천해 주신 노래인데요. 아마 아르데코 스타일에 잘 맞는 그런 스타일일 겁니다. 키티 컬린 가수가 부른 It's been a long, long time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